요즘 행복하십니까?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은 커지는데 나에게 행복은 자꾸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비교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집이 더 크고, 누군가의 인생이 더 순탄하고, 누군가의 얼굴이 더 젊어 보이면 내 삶은 그만큼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비교는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친구의 소식 하나, 이웃의 안부 한마디, 뉴스에 스쳐 지나가는 성공 이야기 하나가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피어오르지요.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그 생각이 뿌리 내리면 행복은 더 이상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저쪽 어딘가에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주관적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 잣대로 평가하려 한다. 남이 가진 것을 기준 삼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기 삶에서 이탈합니다. 어릴 적 친구와 함께 하늘을 보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구름의 모양을 두고 다퉜습니다. 저건 용이야. 아니야, 토끼야. 하지만 누구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이 즐거웠지요. 행복이란 그때처럼 내가 보는 하늘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은 남의 하늘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구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어른이 된 후 그 순수한 시선을 잃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를 평가하고 타인과 나를 저울질합니다. 그 습관이 행복의 숨통을 조용히 조입니다. 한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비교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 본능을 넘어설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자유롭지 못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란 누군가보다 앞서야 얻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을 때 저절로 피어나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행복이란 더 가지려는 힘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을 용기인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자꾸 비교하게 될까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비교를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가 보다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더 신경 쓴다. 이 한 문장 안에 비교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밖을 향합니다. 행복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그 기준은 대부분 남이 정한 표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직업, 좋은 자녀, 그리고 인정받는 삶.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속삭이는 행복의 공식처럼 되었지요. 하지만 그 공식은 타인의 삶을 본떠 만든 계산식일 뿐 나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릅니다. 좋아하는 색도 다르고 편안함을 느끼는 곳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기준에서 자신을 재려합니다. 그 순간 비교는 시작되고 그 비교는 늘 불행을 낳습니다. 비교의 마음은 언제나 결핍의 언어를 씁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뒤처졌다. 나는 그만큼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정말 부족한 건 무엇인가? 당신이 원한 것은 진짜 당신의 욕망인가?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준 욕망인가?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사물 자체에서 오지 않고 사물을 바라보는 잘못된 관념에서 온다. 즉,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부나 명예가 아니라 그걸 내가 가져야 한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생기면
행복은 늘 저기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아직 거기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부러워한 사람이 내일 또 다른 일을 부러워합니다. 그 사슬은 세대와 시간을 넘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행복의 첫걸음은 비교의 끝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덜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빼는 데 있습니다. 비교를 빼고 욕망을 빼고 타인의 시선을 빼면 그제야 마음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그 중심이 곧 평온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 바로 철학이 말하는 행복의 원형이지요. 비교 없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시선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 눈은 늘 두 방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남을 향한 눈, 다른 하나는 나를 향한 눈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남을 향한 눈으로만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남의 삶, 남의 평가, 남의 기준에 내 마음을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본다. 하지만 그 거울은 늘 흐립니다. 그 거울 속의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 남이 보고 싶어 하는 나일 뿐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첫 번째 방법은 그 흐린 거울에서 시선을 거두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눈으로 나를 보는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간단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시선 속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내가 뒤처진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쌓여서 내 삶의 기준은 어느새 타인의 평가가 됩니다. 그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비교의 고리는 느슨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문장은 흔히 인생의 명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비교를 끊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남이 정한 삶의 척도를 버리고 오직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라는 뜻이죠.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기 안의 한계와 욕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 내가 어떤 삶을 견디고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그 순간부터 행복은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이해했느냐로 바뀝니다. 한노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일치에서 비롯된다. 내가 바라는 삶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서로 싸우지 않을 때 그게 행복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세상은 갑자기 넓어집니다. 남보다 늦게 피어도 괜찮고 남보다 작게 빛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크기로 재는 것이 아니라 깊이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 삶의 속도를 받아들이는 것. 남보다 늦더라도 그 늦음 안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게 철학이 말하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남의 하늘을 보며 나를 평가하지 말고 오늘 내 앞에 하늘을 바라보는 일. 그 단순한 태도가 비교 없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비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일상 구석구석에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게 스며드는 곳은 가족과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비교하고 자식은 부모를 비교합니다. 형제는 서로의 삶을 재보며 배우자는 종종 남의 부부를 부러워하지요. 저 집 아들은 대학을 갔다더라.
저 사람 남편은 다정하대. 이런 말들은 가볍게 흘러가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비교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비교는 사랑을 줄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기쁨을 훔쳐갑니다. 사랑이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보는 일이라면 비교는 그 사람을 남과 견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상담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는 서로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남처럼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사랑은 비교를 견디지 못합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이해가 줄고 이해가 줄면 거리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 평범마저 비교의 틀 속에 있을 때 그건 더 이상 평범이 아닙니다. 이미 남이 정한 보통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비교 없는 평범은 남처럼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일입니다. 그 기준은 오직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비교도 같습니다. 누군가는 더 빨리 승진하고 누군가는 더 많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는 작은 경쟁심이 불처럼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경쟁의 불이 내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을 태우는 불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방향입니다. 남을 이기려는 비교는 불행으로, 나를 이해하려는 비교는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관점을 묻습니다. 세상을 경쟁으로 볼 것인가, 공존으로 볼 것인가. 공존의 눈으로 보면 남의 성공은 나의 위협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가능성으로 보이게 됩니다. 같은 나무 아래 자라는 두 꽃이 있습니다. 한 꽃은 햇빛을 더 많이 받고 다른 꽃은 그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늘의 꽃도 자기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햇빛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빛깔로 피어날 때 그 꽃은 완전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행복은 밝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빛을 내는가로 결정됩니다. 누군가는 큰 무대에서, 누군가는 작은 방 안에서 각자의 행복을 빚습니다. 그걸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방향을 잃습니다. 비교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만 이해는 관계를 다시 잇습니다. 서로 다른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자리에 평화가 생깁니다. 비교의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비교의 고리를 끊는 첫 칼날이 됩니다. 사람은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통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할 때 그 부러움의 안쪽에는 내가 놓치고 있는 나의 욕망이 숨어 있지요.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남을 질투하는 자는 자신의 기쁨을 타인의 손에 맡긴다. 그 말은 곧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많을수록 우리의 행복은 그만큼 남의 손아귀에 있다는 뜻입니다. 비교를 멈추기 위한 첫 번째 성찰은 내 행복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되묻는 일입니다. 행복은 누가 더 나은가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한 제자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늘 남을 의식하며 불안합니까? 스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시선이 남의 얼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시선을 거두어 마음 안을 보라. 남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시간만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비교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행복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를 줄인다는 건 세상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애정이다. 이 문장은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비교를 멈춘다는 건 세상에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중심에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가진 관계, 내가 느끼는 평범한 하루. 그것을 다시 사랑하는 순간 비교의 마음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나이가 들며 깊어집니다. 세상을 오래 본 사람일수록 압니다. 부러워할 일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감사는 비교의 반대말입니다. 비교는 없음을 세고 감사는 있음을 봅니다. 없는 걸 세면 늘 모자라고 있는 걸 보면 이미 넉넉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감사의 눈을 지혜의 시작이라 부릅니다.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을 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누군가와 비교하는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비교가 멈춘 바로 그 순간에 있었다는 것을. 비교를 멈춘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는 외부의 억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저울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며 가장 피곤했던 이유는 늘 나와 남을 재려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잘해야 한다. 조금 더 앞서야 한다. 그 마음이 평생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저울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은 더 넓어지고 사람은 더 따뜻하게 보입니다. 비교의 눈으로 보면 남은 항상 경쟁자입니다. 하지만 자유의 눈으로 보면 남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삶입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비교는 절망의 뿌리이며 자기 존재를 잃게 하는 질병이다. 그가 말한 질병은 단순한 시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힘을 잃는 병입니다. 타인의 기준으로 살다 보면 결국 나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나의 길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비교에서 벗어나면 그제야 나의 길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건 그 사람의 길일 뿐입니다. 내 길에는 나만의 발자국이 남아야 합니다. 어느 노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은 고요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강이 흐른다. 그 말이 참 좋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리듬이 살아있는 삶. 그게 자유의 리듬입니다. 자유로워진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걷는 사람은 남의 속도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비교 없는 마음은 사람을 온화하게 만듭니다. 서두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부드럽습니다. 남이 잘 되면 기뻐하고 남이 넘어지면 손을 내밉니다. 왜냐하면 남의 삶을 자신의 경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교 없는 행복이 주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자유 다음에 오는 평화. 비교에서 자유로워지고 나면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화로 이어집니다. 누구와 견주지 않아도 나는 이미 괜찮고 누구에게 지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이때 생기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허락한 평화입니다. 비교는 항상 아직을 말하지만
평화는 임의를 말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서 되뇌는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박수 소리에 들뜨지 않고 남의 시선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 고요한 자유의 자리에 비로소 행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 행복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상태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섭니다. 그렇다면 비교하지 않는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철학이 가르쳐주는 답은 단순합니다. 매일 자신에게 조용히 귀 기울이는 것. 비교는 언제나 밖을 향한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비교 없는 삶은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남보다 늦게 일어났다고 자책하지 말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그 질문 하나가 비교의 방향을 나의 내면으로 바꿉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줄이는 데서 온다. 이 말은 곧 행복은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하루란 이 덜어냄을 실천하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 짧은 한마디가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누군가는 그 말이 아니라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철학은 압니다. 충분하다는 말은 멈춤의 지혜라는 것을, 멈춤을 알아야 비로소 삶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커피 한 잔이 따뜻하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누군가의 웃음이 내 귀에 닿으면 그것이 기쁨입니다. 행복은 그렇게 작고 단순한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비교는 그 단순함을 잃게 하지만 멈춤은 그 단순함을 되찾게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짧은 침묵, 그건 도피가 아니라 철학의 행위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듣습니다. 내 마음의 속도, 내 욕망의 숨결, 내 평화의 소리.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남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루의 끝, 잠들기 전, 이 한마디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나는 비교하지 않았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이미 철학자의 하루를 산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하루는 소박하지만 가장 위대한 하루입니다. 그 하루가 쌓이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 조용히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남의 발자국을 바라보지 말고 당신의 발밑을 바라보세요. 그 자리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게 당신의 행복입니다.